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3년 제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실기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배출가스를 흡착법으로 처리할 때 흡착제의 종류 3가지를 쓰시고 또 사용된 흡착제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흡착제로 많이 쓰인 것이 활성탄, 실리카 젤, 활성 알루미나, 보크사이트, 마그네시아, 본차 이런 걸 쓰는데 요거 3가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활성탄, 실리카 젤, 활성 알루미나 요거 세 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흡착제의 재생 방법은 3가지만 쓰라 했는데 저는 여기다 4가지를 해놨습니다. 가열 공기 또는 수증기를 주입하여 탈착을 시켜서 재생하고, 두 번째 물로 세척하여 수세 탈착을 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압력을 낮추어 감압 탈착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고온의 불활성 기체를 가하여 흡착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활성 기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고 흡착된 물질을 띄어내는 것만 해주는 그러한 기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신 3가지를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세정집진장치에서 발생하는 편류 현상의 정의와 그 방지 대책을 3가지씩 써라 그랬습니다. 편류 현상을 영어로는 우리가 채널링 이펙터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그 세정집진장치의 흡수탑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함진가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충전재가 2층으로 들어가고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그 세정액이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분사가 돼서 이 액이 이 전체 면에 골고루 뿌려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골고루 내려가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유해가스가 처리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편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충전탑에서 흡수하기 최소의 유량으로 충전물 표면에 충분히 분배시키기에는 액의 양이 부족하여 흡수액이 균일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서 흐르게 되는 현상. 이 말만 쓰면 됩니다. 흡수액이 균일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서 흐르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채널링 현상이라고 한다. 방지 대책으로는 높은 공급률을 갖는 충전재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전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링 형태도 있고 새들 형태도 있고 텔러리 형태가 있어요. 그런 걸 골고루 잘 쌓아가지고 공기하고 그 충전재하고 그 간격이 골고루 균등하게 돼 있어야지 이 흡수액이 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높은 공급률을 갖는 충전재를 사용하고, 또 두 번째 방지 대책은 충전탑의 높이를 적정하게 설계하여 장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일하고 저항이 작은 동일한 충전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충전탑의 단면적당 액 주입구를 5개 이상, 지금 이게 여기서 액이 뿌려지는 요걸 갖다 5개 이상을 해서 골고루 뿌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충전탑의 직경과 충전 물질의 직경의 비를, 이 전체의 직경과 충전 물질의 직경을 8에서 10 범위로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 충전 물질의 직경보다 충전탑의 직경이 8에서 10배가 더 커야지 이러한 편류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5가지 중에 3가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죠. 3번 문제입니다. HCN, 사이아나수소라고 하는데 처리 방법을 2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사이아나수소는 청산이라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에요. HCN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버 또는 충전탑을 이용하여 물에 흡수시키면 일정한 비율로 물에 용해되어 제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소 방식. 왜냐하면 HCN의 H하고 C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불꽃에 접촉시키면
질소, 이산화탄소, H2로 분해되어 제거될 수 있어요. 그 반응식이 이런 반응식입니다. 여기서는 뭐 반응식까지 쓸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반응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응식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에 제시된 힘의 원리에 맞는 집진장치를 쓰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써도 되고, 그런데 두 가지 쓸 때 정확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중력에 의한 침강을 힘을 이용하는 것은 중력 집진장치, 또 여과 집진장치, 중력 집진장치, 여과 집진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성에 의한 충돌은 세정 집진장치, 여과 집진장치, 이게 답이 되고, 하나를 더 쓴다면 관성력 집진장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략을 했고요. 세 번째로 원심력에 의한 충돌은 원심력 집진장치, 그 다음에 전개 강도에 의한 힘은 전개 집진장치, 이렇게 집진장치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메테인과 뷰테인의 용적비가 3대2의 비율로 구성된 혼합 기체 연료를 완전 연소시킬 경우에 부피 기준의 공연비 AFR을 계산하시오. 지금 메테인이 CH4고요. 뷰테인이 C4H10이라는 요 화학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테인의 반응식, 뷰테인의 반응식을 이걸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메테인과 뷰테인의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요거는 메테인의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식이 이겁니다. 0.1분의 요거 2죠, 2. 하고 그 비율이 5분의 3이 메테인이고요. 또 0.21분의 6.5 하고 5분의 2가 뷰테인이죠. 요걸 더하니까 이 메테인과 뷰테인을 연소시킬 때의 이론 공기량은 전체적으로 18.1 S세제곱미터 per S세제곱미터가 나왔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S세제곱미터 per S세제곱미터는 연소 계산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단위입니다. 즉 기체연료 1S세제곱미터를 태우는데 18.1 S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 기준은 이 전체 혼합기체가 1일 경우에 18.1의 공기가 필요하죠. 그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18.1이 부피의 공연비 AFR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석탄의 공업 분석 결과 그 석탄 속에 휘발분이 10%고요. 그 다음에 해분은 재를 말합니다. 재가 0%이고 수분이 0.5% 있다. 이 석탄의 연료비를 구하시오. 그래서 일단 연료비를 구할 때는 고정탄소 값을 구해야 됩니다. 고정탄소 값은 100에서 휘발분, 수분, 해분 요걸 다 더한 값을 빼면 돼요. 그래서 저 주어진 퍼센테이지에서 고정탄소 값을 구하니까 89.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료비는 고정탄소 나누기 휘발분이에요. 요 공식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휘발분이 10이고 지금 고정탄소가 89.5니까 연료비는 8.95라는 값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굴뚝 높이가 75m, 배출가스의 평균 온도가 105도씨, 그 다음에 이때 자연 통풍력을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의 온도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대기 온도는 27도씨, 공기 및 배출가스 밀도 1.3kg per 세제곱미터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야 할 공식이 뭐냐면 통풍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통풍력 Z는 355 굴뚝 높이 곱하고 가로 열고 공기 온도에다 213분의 1 마이너스 굴뚝에서 나가는 가스의 온도 플러스 213분의 1, 이 공식입니다. 지금 이 355가 어떻게 나왔냐면 273 곱하기 1.3 하면 355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 통풍력을 갖다가 27도일 때 배출가스의 온도가 105도실 때, 27도고 105도실 때 높이가 75m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초기 통풍력이 18.31 밀리 H2O가 나와요. 계산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수치를 계산기에다가 전자계산에 입력해서 정말 18.31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통풍력을 2배로 증가시켰다 그러면 이 18.31 mH2O가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조건 다 똑같고 지금 얘를 물어봤잖아요. T2 배출가스 온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T2를 놓고 이 계산기를 잘 두들겨서 T2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출가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의 온도는 237.81도씨가 정답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통풍력 공식을 확실히 알아두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배출가스 중 염화수소 농도가 염화수소 HCl이죠. 200ppm이었다. 염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이 80mg/s 세제곱미터일 때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소로 제거해야 할 염화수소 농도, 또 이게 mg/s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다른 조건을 다 같다고 볼 때 이 문제를 딱 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느끼게 될 게 뭐냐면 이 ppm 단위와 mg/s 세제곱미터의 단위를 이게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0ppm을 mg/s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mg/s 세제곱미터는 ppm 곱하기 그 물질의 분자량 나누기 22.4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Cl이 36.5니까 36.5 대입하고 200ppm 있다는 거 200 대입해가지고 325.89mg/s 세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배출허용 기준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허용 기준 80을 빼면 이만큼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값이 나오죠. 이런 문제, 이거 제거할 농도를 얼마인가 쓰고 간단하게 이제 빼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몇 퍼센트를 제거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15개의 백을 사용하는 여과 집진 장치에서 입구 농도가 10g/s 세제곱미터이고 집진 효율이 95%에 있다. 이 집진 장치를 가동하는 중에 10개 중에 2개의 백에 구멍이 생겨서 처리가스량의 30%가 그대로 처리되지 않고 통과됐대요. 이때 출구 먼지 농도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도 가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백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고장나서 그쪽으로 처리가스량이 몇 퍼센트가 그대로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출구에서의 먼지 농도는 얼마인가? 일단 구멍이 생겨서 처리가스량의 30%가 그대로 통과됐으니까 처음에 10이죠. 10g에서 0.3이니까 3g/s 세제곱미터는 그대로 나갔어요. 그 나머지는 뭐야? 8개의 백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니까, 그리고 그 집진율이 95%이니까 10에서 0.7 곱한 이유는 30% 그대로 나왔으니까 7g/s 세제곱미터의 효율이 95%니까 출구 농도니까 여기 출구되는 건 5%니까 0.5%니까 0.05로 곱해서 0.35g/s 세제곱미터가 됐어요. 그래서 3 더하기 0.35는 3.35g/s 세제곱미터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과 집진 장치에서 이런 문제는 많이 출제되고 있고, 여과 집진 장치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가 이런 처리되지 않고 나가는 거하고 출구 농도, 그 다음에 또 여과 백필터의 개수,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까지 문제를 쭉 살펴본 결과 거의 그 출제되는 문제 패턴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메모했다가 문제를 풀이하는데 적용시키면 실기에서도 60점을 갖다가 이렇게 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입니다. 파장이 5200옹스트로인 빗속에서 밀도가 2g/세제곱 센티미터, 직경이 0.8 마이크로메타인 기름방울의 분산 면적비가 4.1이었다.
가시거리, 눈에 보이는 거리가 1km인 대기 중에 먼지 농도는 얼마인가 할 때 지금 이 파장이 5200 옹스트롱이면 요게 5200 옹스트롱은 520 나노미터예요. 520 나노미터는 이건 가시 광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파장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따르는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값들을 대입하면 일단 가시거리가 1km니까 여기에 미터로 고쳐서 1000. 그 다음에 K가 분산 면적비거든요. 4.1. 지금 구하라는 게 먼지 농도 C잖아요. 그리고 5.2 곱하기 로우가 2. 그리고 R이 뭐냐면 이 직경이 반이거든요. 0.4. 그래가지고 구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 단위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1.0146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3승 9람퍼 세제곱미터인데 여기에다가 그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10의 6승을 곱해서 단위 환산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먼지의 농도는 1014.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때에 대입하는 이 밀도의 단위 R의 단위 K는 그대로고 분진 농도의 단위 이런 걸 갖다가 또 확인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그 공부 방법입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진장치 함진가스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이 표와 같은 결과값을 얻었어요. 즉 집진장치 입출구 농도 조건이 아래표와 같을 때 포집되는 분진량 해가지고 톤 퍼 데이 하루에 몇 톤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일단 이 입구의 분진량을 한번 계산해 보는데 이 분진량은 어떻게 되냐면 그 농도 곱하기 그 유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진 농도가 6.25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배출가스 온도가 280이니까 온도 보정을 했어요.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10의 3승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가스량을 곱해줘서 전체적으로 0.486kg per sec. 이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출구의 분진량을 구하니까 0.01kg per sec가 됐어요. 그러면 입구에서 출구를 뺀 요만큼이 포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의 3승을 곱한 이유는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86400을 곱한 이유는 초를 하루로 바꾸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거는 24시간을 60분에 60초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41.13톤 퍼 데이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분진량 요거가 확실히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고 단위 환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2021, 2022 문제는 굉장히 중복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어서 좀 쉽게 냈는지 그랬는지 몰라도 2023 들어오면서 문제 유형이 조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그런 문제인데 염산 증기의 농도가 500ml per 세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500pp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출가스 800 세제곱미터 per hour를 물 10의 세제곱미터. 이거는 이를테면 10,000리터에 10,000리터. 순환시키는 충전탑으로 흡수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5시간 후 순환수 중에 HCl의 노르말 농도를 구하고 pOH를 구하라. 단 흡수율이 80%이고 가동시 온도는 25도씨이다. 그래서 배출가스 중에 HCl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구하면 요 500ppm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유량이죠. 가스량. 그 다음에 5시간 가동했고 지금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꿔서 요거 제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니까 배출가스 중에 염산 증기의 부피는 2000리터가 됐습니다. 2000리터. 이게 증기의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수 1리터당 HCl의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2000리터가 증기니까 이걸 갖다가 25도씨니까 24.5로 나눕니다. 이게 만약에 0도씨면 22.4로 나누는데 25도씨니까 24.5로 나누고 또 순환수가 10세제곱미터하고 그리고 이 10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꿔요. 왜냐하면 몰수는 리터 중에 HCl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흡수율이 80%라고 했죠. 그래서 0.8을 곱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순환수 1리터당 HCl 몰수는 0.01몰이 나옵니다. 0.01몰은 HCl이 일가기 때문에 0.01 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Cl은 이렇게 1몰씩당 반응하기 때문에 이 수소 이온 농도도 1몰이에요.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그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0.01 대입하면 pH가 2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pH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POH를 물어봤어요. 수소나 이온의 지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POH하고 pH의 관계는 14입니다. 더하면. 그러니까 POH는 14에서 2를 빼니까 12가 되고, 그리고 답이 HCl의 노르말 농도 0.01 노르말, POH는 12,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이게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라 그랬는데 6점이잖아요. 그럼 얘만 구하면 3점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 계산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진장치 압력선실이 500ml 처리가스량이 8만, 이거 효율이 65%인 송풍기를 사용하여 배출가스중 먼지를 제거하였다. 이 집진장치 한 달간 가동시킬 때 소요되는 그 동력비, 전기료는 얼마인가? 이거거든요. 하루 15시간 가동하고 한 달에 25일 운전하고 1kWh당 40원이 지불된다고 해요. 그러면 정수로 기재해라 그랬어요. 송풍기의 동력 킬로와트를 구하는 요식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여율인데 여율이 안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8만 곱하기 요거 아워죠. 아워를 지금 여기서 세크로 고쳐서 3600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델타 P가 500이고요. 그리고 여기 102는 1kW가 10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2를 나눠주고 효율이 65%인 0.65 하니까 전체적인 송풍기의 동력은 167.59kW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가동시킬 때 소요되는 동력비는 1kW당 40원이고 하루에 15시간 가동하고 한 달이 25일이라 그러고 167.59kW를 사용했으니까 이걸 다 곱하면 한 달 가동시킬 때 소요되는 돈은 251만 3,85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67.59kW의 동력을 사용되는데 그게 한 달간 쓴다는 거, 한 달간 쓴다. 그리고 1kWh당 40원이니까 여기 또 40원을 곱해가지고 251만 3,850원이라는 전력비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유효회전수가 4번, 4회. 그러니까 연신협 지진장치에 들어와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밑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입구폭이 12cm이고 유입속도가 15, 함지가스의 함유된 밀도가 1.7 대 절단입경. 이 문제 계속해서 지금 1회도 나오고 2회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DP50, DP컷.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대입해가지고 5.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니까 5.92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여기 이런 10의 마이너스 2승 3600, 그 다음에 10의 3승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붙인 그러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어떻게, 그 단위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단위 환산을 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됩니다. 사실
대기 환경 산업계산화 기사나 단위 환산을 잘하면 거의 계산 문제 50%를 해결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이 문제도 계속 잘 출제되고 있는데 두 개의 집진장치를 직렬로 연결했고 하나가 80%, 전체 집진율이 95%일 때 두 번째, 자 봅시다. 이렇게 두 개를 직렬로 했는데 얘가 지금 80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95인데 얘가 얼마냐는, 두 번째 집진율이 얼마냐는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집진율 공식이 얘죠. 얘에서 이 전체가 0.9 알고 얘가 0.8 알고 얘만 모르잖아요. 에타2. 여기서 이제 에타2를 구하면 그게 75%가 되는 겁니다. 0.75가 나오니까 75%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풀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황 함유량이 2%인 중위를 매시간 10톤씩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보일러가 있다. 이때 발생되는 황산화물을 CO3로 석회석으로 처리하여 석고, 이게 이제 석고 이수염인데 여기 물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수염입니다. 석고입니다. 부산물로 해소하려고 할 때 이때 해소되는 이 석고의 킬로그램 퍼 아워를 구하시오. 타락률은 100%이고 전량 예로 해소된다 그랬으니까 먼저 중위 중에 황의 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200kg per hour입니다. 그래서 석회석법에 의한 CaCO3와 H2O의 반응을 해서 석고로 얻는 반응식이 요건데 여기서 이 S와 이 CaS2O, EH2O의 관계는 1몰, 1몰 반응하죠.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니까 S가 30이고 S 양을 200으로 구했죠. 그리고 CaSO4, EH2는 172입니다. 분자량이 계산해보면. 그리고 X, 그래 X를 구하면 1075kg per hour. 유해물질 반응식만 알면 그게 몇 몰 대 몇 몰 대 반응하냐 그러면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X를 구하는 이러한 유해가스 처리에 관련된 계산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두시고 키포인트는 이 반응식을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요겁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영도실기에서 프로페인과 에테인을 일정 비율로 섞여 연소시켰을 때 CO2가 2.6 S제곱미터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프로페인의 부분 압력을 구하시오. 이것도 약간 생소한 문제인데 그러면 프로페인 이게 연소 반응식 하는데 지금 함유율이 없잖아요. 그걸 X로 놓고 에테인이 C2H6입니다. 요거에 또 연소 반응식 해가지고 에테인도 몰라요. 얼마인지. 그래서 Y%. 그래서 프로페인 X몰과 에테인 Y몰 합이 전체 1몰이므로 X 플러스 Y는 1이 됩니다. CO2 발생량은 이 프로페인이 3CO2, 에테인이 2CO2 나왔으니까 3X 플러스 2Y는 2.6이라고 그랬어요. 2.6. 그러면 식 1과 식 2를 식이 두 개고 모르는 게 두 개니까 X값 Y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X는 1-Y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시킵니다. 3 가로열고 1-Y 플러스 2Y는 2.6에서 그럼 Y가 하나니까 Y 구할 수 있죠. 0.4죠. 근데 이게 0.4니까 더하기 하면 1이 되니까 X는 0.6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프로페인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서 프로페인이 가지고 있는 분율이기 때문에 그 분율이 0.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1기압이라고 그랬잖아요. 1기압에 0.6이니까 부분 압력은 1 곱하기 0.6은 0.6 ATM이 된다. 물론 에테인은 0.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문제, 약간 생소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X값 Y값을 구해서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제 부분 압력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텅스텐 전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모두 이산화질소로 배출되고 그 배출가스량이 20만 S제곱미터 per hour. 그 중에 낙세의 농도는 200ppm이었다.
이 공정에서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이때 환원제 NH3 암모니아는 몇 S제곱미터 per hour인가? 처리 공정에 산소는 공존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산소에 어떤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NO2의 발생량을 구해보면 200ppm이니까 12-6승 곱하고 유량을 곱해서 시간당 40S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NO3와 NO2의 반응식은 이거 모르면 또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반응식 확실히 알아두시고 6몰 대 8몰이 반응한대. 이거 좀 약간 특이한 개수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모르면 못 푸니까. 그리고 6 곱하기 22.4는 8 곱하기 22.4. 지금 암모니아를 S제곱미터로 물어봤으니까 부피로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40대 X. 그럼 X는 53.33 S제곱미터 per hour. 요거는 사실 유해가스 처리에서 요 반응식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응식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염소가스 농도가 Cl2 0.4%인 배출가스 5,000 세제곱미터 per hour를 수산화 칼슘 CaOH2예요. 이걸 갖다가 석회수라고도 하죠. 현타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때 필요한 예의 양은 몇 킬로그램 per hour인가? 이것도 무조건 이 반응식을 알아야 됩니다. 염소와 CaOH2의 반응식. 그 전에 배출가스 중에 염소가스의 부피를 구하면 5,000의 0.4%니까 20이거든요. 그러면 이 반응식 2몰 대 2몰입니다. 얘하고 얘하니까 2 곱하기 22.4는 킬로그램으로 구하랬으니까 2 곱하기 CaOH 74. 20대 X. 그래서 X는 66.07kg per hour. 이것도 어떤 비슷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유해가스 이 반응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의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링겔만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여 어떤 굴뚝의 연기 농도를 250회 측정한 결과 5도가 8회, 4도가 12회, 3도가 16회, 2도가 37회, 1도가 67회, 0도가 110회. 지금 동그라미 친 걸 다 더하면 250이 됩니다. 제가 더해봤어요. 250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식입니다. 연기의 농도, 링겔만 차트가 이런 네모난 크기의 종이에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약간 뿌옇게 보이거든요. 0도는 하얗고요. 0도는 하얗고 1도는 하얀 것보다 좀 진해. 그래서 5도는 완전히 시꺼멉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굴뚝의 연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연기의 농도 퍼센트를 구하려면 측정 횟수를 측정해서 다 더한 것분에 농도 곱하기 각 도의 횟수를 갖다가 다 곱해가지고 더해서 0도부터 5도까지가 있어요. 1도마다 20%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0을 곱했어요. 이 공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250 전부 다 250 측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5도가 8회 더하기 4도가 12회 더하기 3도가 16회 더하기 2도가 37회 더하기 1도가 67회 더하기 0도가 110회 해가지고 20을 곱하니까 22.16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야면 0%, 1도면 20%, 2도면 40%, 3도면 60%, 4도면 80%, 시꺼매면 100%거든요. 그러면 이 22.16은 이 1도와 2도 사이에 있잖아요. 1도와 2도 사이에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사실은 22.16이 답인데 그게 뭐냐면 매연의 검은 정도는 1도와 2도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제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실기기출 보건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